성장시키는 김문수 후보냐 아니면 남미 후진국 만드는 이재명 후보냐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수! 김문수! 제가 김문수 외치면 대통령 3번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신경 써야 할 것 바로 듣기 평가입니다. 마치 청기백기 게임처럼 후보 이름 잘 외쳐야 하고요. 연사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요. 안철수 의원, 국회의원 4선에 대선 출마 4번의 내공으로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윤 정부의 핵심 참모 이원모 위원장 순서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대통령,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김문수! 김문수! 경제 지식으로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한 내 호텔 경제야. 북섬. 그 원인 누굽니까? 김문수! 김문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민심을 듣는 민주당 의원들은 때 아닌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세 중에 손가락으로 욕을 하면서 지나가거나 취객에게 주정을 당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누구예요? 예? 누구세요? 기열번 이재명 선거운동. 아니, 본인 누구예요? 혹시 호텔 경제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 경제론이요? 승수효과에서 승수효과가 뭔지 아세요? 승수 효과도 알고요. 여기 그분이 마이크 떠나고 나서 저한테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저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니? 뭐 어떤 대학을 나와야 좋은 겁니까? 아, 서울대 정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어제 대구에선 한 남성이 자동차 경적을 울려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선거원들을 다치게 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 제가 앞서 이제 위험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바로 저 뒷부분에 나갔던 저 영상 때문입니다. 대구 유세 중이었고요. 민주당에서 유세 중이었고 20대 남성이 선거 사무원을 차로 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유세 중에 일어난 일인데 당시 영상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야.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진짜. 뭐하는겨? 아니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내가 이상하지? 아니, 그러지 마라. 야, 집에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차에 매달리고 있으면 멈춰야지. 아니, 차에 매달리는 게 말이 되나? 잡지 말고. 아니, 우리가 뭐였는데요? 보세요. 나오라고 한 건가 아닌데. 앞에서 막고 있으면 왜 막았는데? 예, 굉장히 거친 상황이었고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방해죄라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선거 유세를 하지 못하게 경적을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선거방해죄로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 특수상해죄라는 게 있네요. 특수상해죄는 아마 몸싸움이라기보다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지금 청구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유세 중에 박주민 의원 비롯한 우리 또 선거 사무원들, 운동원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폭력행위, 저는 뭐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다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우리가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이런 행위는 정말 없어져야 할 그런 폭력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인이 한 표를 뭐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것은 선거날 또는 뭐 사전투표 하러 가서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정당,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보신 것처럼 막 경적을 울리고 창문 내려서 막 박주민 의원 노려보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선거운동원들이 이제 그걸 만류하다가 차를 막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원들하고 자원봉사자가 지금 차에 매달려가지고 상태로 한 10m 이상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4분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랬던 것인데 다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이제 이 영상을 본인 그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했더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대구 시민들께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너무 부끄러운 짓이다, 이런 글들을 올려주셨거든요, 댓글들을. 그래서 저는 저 지금 차를 몰고 가는 저 청년이 뭐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어제 저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의사표시는 주권자로서 투표로서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까지 지금 사람을 매달고 가면서 해서는 좀 상상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지 오늘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도 정치 양극화 해소라는 부분인데 모든 후보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면서 어떻게 통합하고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특정 후보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다행히 범행 시도는 없었지만 이런 글만 있어도 굉장히 큰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 유세 중에도 한 남성이 유세 차량에 올라가서 방해하다가 결국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협박글도 게시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가감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큰 걱정입니다. 왜 이럴까요? 글쎄, 김희정 의원님이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고 또 축제라고 하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죠. 선거라는 게 워낙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양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감정적 충돌, 그것이 더 나아가서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위인인데 우루과이 전 대통령인데 호세 무이카라는 분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 달라도 존중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 결국 본인의 표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택하면 되는 거고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권리마저 이렇게 일방적으로 권력이나 폭력에 의해서 강요하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치 양극화 문제가 실제 저도 이 정치에 몸담다 보니까 밖에서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나쁘게 조성돼 있더라고요. 현실 정치인으로서 반성하는 대목도 있고요. 그런 정치 양극화 해소에 우리 현실 정치에 있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저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일관된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나와서 치열한 논쟁 끝에 협의점을 찾거나 또 다른 이견들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21세기의 지극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당, 다른 후보에 대한 이야기이더라도 다른 후보 모두 그리고 전체 정치인 모두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정 후보가 방탄도구를 강화한다든지 경호를 강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길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또 경호를 강화했냐, 방탄도구를 왜 사용했냐라는 식의 논평을 내거나 어떤 유세 도구로 사용하는 것조차 저는 이런 어떤 테러 행위를 더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모두가 좀 이 문제에서만큼은 단결해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죠. 노무현 정신을 놓고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가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어떤 취지입니까? 이제 방금 양극화 중단을 얘기해놓고 좀 이런 설전을 벌이게 돼서 예. 좀 죄송하긴 한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영린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가 뭐 노무현 장학금에 대해서 내가 그거 받았다라고 자랑하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이준석 후보의 과거 발언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왜 어떤 노무현 장학금을 받고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냐 어떤 이런 취지의 공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밝혀준 거거든요. 노무현 재단의 어떤 장학금인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의 장학금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 설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저는 다소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요 전장으로 가게 되면 저는 민주당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왜 선거에 이용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앞장섰던 분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진말했던 분들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을 읊기 시작하면요. 정말 더 확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 정치인 그리고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험지에 도전하고 험지에 도전한 끝에 당선이 됐던 그 노무현 정신을 이준석 후보가 실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굳이 저렇게 흥분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천호선 전 노무현 재단 이사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정의당에서 활동했나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인식이 팽배한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예, 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말바꾸기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은 약자를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 예. 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또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약자 편에 선 통합의 정치라기보다는 뭔가 갈라치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상징되어 있죠. 이준석 후보 하면 이제 그런 모습이랄지 그게 과연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면서 운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후보가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정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고 뭔가 그런 내용들이 난무했던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도 거기는 뭐 즐기고 노는 콘텐츠다라고 또 옹호한 바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뭔가 언행 불일치 아니냐, 말 자꾸 바꾸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계속 무슨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논쟁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더 말씀하실 분. 예. 짧게만 반론을 예. 드리면 이준석 후보가 뭐 일베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즐기고 노는 콘텐츠다라고 정확히 발언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대변인 논평으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특정 커뮤니티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으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출신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갈라치기 정치인이다, 혐오의 정치인이다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이 결국엔 노무현 정신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고 예. 이준석 후보가 그 걸어온 그 길들 특히나 동탄에서 험지에 도전을 해서 굉장히 기적을 일으켰던 동탄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그런 정치의 경로를 살펴보셔야지 또다시 어떤 커뮤니티를 언급하고 또다시 갈라치기 딱지를 붙이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노무현 정신에 정확히 배치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노무현 정신과 관련해서 정광재 의원도 한 말씀. 노무현 전 하겠어요? 대통령이 역대 예. 대통령 가운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누르고 1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후 평가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는 아주 좋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임승호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신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그 진영의 논리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은 그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만 독점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이제 정치적 반대를 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여러 설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고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 이 시간은 아마 대선 이제 한창 마지막 투표할 시간이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만나서 또 대선 과정을 쭉 짚어보고 개표 결과도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